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현대코아 지상 1-2 층에 신탁사 물건들이 있는데, 물론 현재는 2 층은 신탁사의 물건은 아니지만 1 층은 현재 신탁사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동산 금융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신탁사의 그런 어떤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현실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대출과 담보신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부동산이 있으면 이게 현재 10억의 가치가 나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나는 돈이 필요하면 이 부동산을 저당 잡히고 농협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4억을 빌린다고 치죠. 그러면 은행은 한 10 년치, 예를 들어서 10 년의 상환 기간을 설정을 해서 그동안에 매월 이자를 받는 거죠. 그쵸? 예, 이자를 받습니다. 이자를 받고서, 그리고 이 4억이 있기 때문에 농협은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10 년치를 기다려서 내가 음 4억을 회수를 하는 게 나은 건가? 아니면 내가 이거를 다른 데에 매각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나 4억을 빌려줬기 때문에 이 4억에 대한 저당권이 있으니까 이것이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자, 좋다. 내가 저축은행에 3억 5천에 팔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축은행은 4억 짜리를 4억의 저당권 채권을 3억 5천에 사게 됐으니까 이득이죠. 그리고 농협은 장래에 채권에 대한 어떤 회수에 대한 리스크, 그것에 대해서 더는 거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개념은 다른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석 달을 연체를 해. 그럼 이자를, 그러면 농협은 그거를 경매를 넣자니 시간과, 왜냐하면 부도라든가 이런 파산에 대한 것을 따져봤기 때문에 시간도 길어지고 지루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시간에 대한 손실도 줄이고자 저축은행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3 억이나 3억 5천에. 자, 그러면 이제 저축은행은 5천만 원을 하고 1억에 대한 어 1억을 더 싸게 구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축은에서도 만약에 부도가 나 제가 돈을 안 갚어. 그러면 저축은행에서도 대부업체로 또 매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두 개, 세 개의 기간을 거치죠. 그리고 4 억짜리는 3억 5천이 되고 나중에 3 억이라든가 2억 5 천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담보대출에서도 중요하지만 제 부동산에 제 저의 부동산을 저당 잡힌 4 억짜리가 보통 이제 유동화라 그러는데, 자, 4 억이지만 3억5천 되고 2 억까지 떨어진 이 대부업체의 이 부실 채권인 저당권이 양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건 부동산의 가치가 10 억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부동산의 가치가 만약에 1 억으로 폭락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대부업체가 가진 2 억짜리, 3 억짜리에 2 억에서 3 억짜리의
채권은 완전히 불량 채권이 됐다라는 것이죠. 깡통이 되어 버린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담보 신탁으로 넘어가죠. 담보 신탁도 개념이 똑같습니다. 다만 중간에 신탁사가 낀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부동산이 10억 이야. 10억 똑같습니다. 10억 가지고 있어. 10억 인데 이것을 담보 잡히고 은행에서는 수익권 증서를 줍니다. 수익권 증서를 줘요. 그러면 나는 이 수익권 증서 이 종이를 가지고 농협으로 갑니다. 농협으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10억을 전부를 대출받는 게 아니라 똑같이 4억을 대출받았다고 칩시다. 대출.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농협은 그 수익권 증서를 가지고 있고 4억을 대출을 해 주는 것이죠. 4억을 대출을 해 줍니다. 왜 빌려줘요? 농협은 왜 빌려주는가? 수익권 증서를 보고.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을 합니다. '아이 왜 신탁사를 끼고 하지? 그냥 부동산하고 농협이 대출받으면 안 되는 것인가?' 자, 왜 그러냐면 바로 나의 부동산은 나의 채무와 단절이 됩니다. 나의 재산이 단절됩니다. 왜냐하면 신탁사의 소유권을 맡기는 겁니다. 신탁권의 소유권을 이전을 하고 그래서 이 부동산하고 나하고는 절연되지만 나는 여기에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죠. 저당권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저당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동산에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신탁사는 한 가지 도건을 더합니다. 왜냐?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보 신탁의 수탁사이자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너 임대차 계약 함부로 하지 마. 내 허락을 받아."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됩니까? 농협에다가도 농협은 우선 수익권이라고 합니다. 우선 수익권자에게 허락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부동산에 나의 부동산은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물론 그 신탁사와 농협의 허락을 받고서 내가 임차를 할 수 있지만 나는 신탁사와 농협에 섞인 존재야. 그리고 농협이 농협이라는 우선 수익권자가 가지는 파워가 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우선 수익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자, 수익권 증서를 가지고 있죠. 내가 만약에 10년 동안 4 억에 대한 이자를 못 갚아. 그리고 석 달에 채무 불이행이 돼. 그러면 농협에서는 또 저축은행에 양도를 합니다. 이거를 3억 5천에 양도를 합니다. 저축은행에. 자, 그럼 이제 3억 5천을 가지고 있어. 저축은행은. 그러면 4억 짜리를 3억 5천에 5천만 원을 싸게 해서 산 것이고 농협은 어떻게 됩니까? 4억에 장래에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팔았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저축은행에서도 내가 석 달 이상 채무 불이행이나 6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억 5천에 저축은행이 가진 이 채권이 왜 살아 있어? 저당권의 그 수익권 증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하나 유동화라고 들어보셨죠? 그 저당 채권의 유동화. 그리고 수익권 증서도 유동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유동화는 뭐야? 쉽게 말해서 흐르게 만든다. 어? 이 부실 채권을 모아서 어떻게 됩니까? 흐르게 만든다. 채권의 유동화. 부동산 담보 채권의 유동화 그리고 뭐 각종 은행 채권의 유동화 그리고 사채의 유동화 그리고 회사채의 유동화 다 유동화를 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용 할부 채권 채무의 유동화. 여러분이 신용카드 있죠? 그 긁습니다. 그러면 그 캐피탈
그 저기 뭐야 카드 회사로서는 채권이죠. 그 채권까지도 그 유동화를 시킨다는 것이죠. 다 이렇게 그 부동산 저기 그 채권 시장에서 유동화 시켜 가지고 매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축은행이 가진 이 3억 5천도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업체로. 대부업체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억 에서 2억 으로까지 떨어지죠. 그러면 똑같습니다. 아까 저당권하고. 자 그러면 이 2억 으로 팔 수 있는 근거가 뭐야?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즉 수익권 증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가 10억 이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으로 떨어졌어. 그리고 이 부동산이 3억 이라고 해 3억 이라고도 쳐 봐. 그래서 떨어져 10억 짜리가 3억 으로 떨어졌어. 내가 가진 2억 짜리는 똥값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어찌 되었든 간에 자 이러한 신탁사가 가진 신탁사가 발행해 준 수익권 증서가 그러면 내가 완전히 채무 불이행해 놨어. 그러면 농협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와서 농협은 이거를 수익권 증서를 신탁사에 도로 반환을 합니다. "얘 돈 못 갚았어. 너가 처리해 줘." 하면은 신탁사는 바로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온비도 공매를 넣어서 바로 환가 정산을 하죠. 그러면 나의 조세 채무 그리고 각종 그 압류당한 거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환가 정산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수수료도 떼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남은 금액을 농협에다가 주면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담보 신탁이 했을 때 그 용어를 얘기를 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위탁자, 위탁자 얘는 수탁했으니까 받을 수의 수탁사 그리고 얘는 우선 수익권자. 그러면 또한 이 부동산의 가치가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럼 얘는 또 1 순위 우선 수익권자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저한테 그 채권을 받았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2 순위 우선 수익권자도 생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나의 부동산의 가치가 10억 이니까. 자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향후 그 현대코아의 신탁사로 다음 편에서는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